sais, c'est avec ce camion que je pars partout dans le monde. Les gens y entrent à l'arrière, comme dans un photomaton, et la photo sort dans les 5 secondes sur le côté, en grand format.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와서 민망해요. 오늘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출근길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출근 거리에 따라. 음. 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2017년에 공개가 되었죠. 네. 칸느에서. 네. 그리고 6월 초에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급사에서 어저께 안 그래도 생일이라고 네. 포스팅을 또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던가요?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좋다. 따스하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루 지났지만. 뭐 90살인데 하루가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쵸? 그쵸. 90세 첫날을 축하드리고. 네. 그쵸. 앞으로 살아갈 날의 첫날. 음. 살아갈 인생의 첫날. 네,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감독, 여성 감독, 아네스 바르다가 프랑스의 사진작가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JR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줄거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 아네스 바르다와 JR이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과정을 담은 다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이 영화를 위해서 계획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선후를 뭐 정하기는 어렵죠. 네. 프로젝트 자체가 이 어떤 영화에 대한 코멘터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도 바르다나 JR이 과거에 했던 작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들이 특별히 정하지 않고 약간 랜덤하게 방문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랜덤하게 방문한다는 의미는 자기 과거와 관련 있게 가겠다는 좀 생각나는 데가 뭐 네네네. 전혀 뭐 생뚱맞은 데가 생각나진 않겠죠.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또 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게 있었다 정도의 희미한 기억은 가지고 출발하는 여행이 아닌가. 뭐 물론 그 외에도 우연히 발견을 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과거로 간다는 인상은 저는 제목부터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이 Faces Places잖아요. 네. 그 원제가 결국에는 얼굴들과 장소들인데 뭐 누벨바그 그 아네스 바르다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 프랑스 뉴웨이브 시기를 딱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큰 경향성이 하나의 경향성을 굳이 꼽자면은 자기가 아는 장소에서 자기가 아는 얼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에서부터 이미 그 향기가 되게 물씬 나는 제목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JR이 사진 작가이기도 하지만 아네스 바르다도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사진사로 일을 했었고 또 뭐 미술사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렇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의 어떤 과거와 연관이 돼 있는 게 사진이라는 매체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사진 24장씩 계속 붙이면은 그 영화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JR도 영화 단편 같은 거는 연출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네스 바르다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뉴웨이브 시기 혹은 뉴웨이브가 태동하기 직전에 영화계 혜성처럼 등장하여 젊은 나이에 영화를 10편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장편을 만들어서 영화계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좀 자신만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 베가본드 뭐 그런 작품들이 유명하고 이제 최근에는 좀 뭐 예전에도 다큐멘터리를 많이 작업을 했었죠. 미국에서 블랙팬서의 운동을 다큐로 만들기도 했었고 뭐 다게레오타입 같은 자기 동네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하다가 최근에는 점점 더 내러티브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
얼굴들 영화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자기의 관심사가 점점 더 뭔가 설치 미술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장편 영화의 형태로 작업한 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얘기 별로 할 필요 없나? 나이가 나이시니까 장편 그쵸. 영화를 힘들죠. 힘들죠. 쉽지 않죠. 그쵸. 이 얼굴들에서도 그 계단 하나 올라가면서 일주일치 운동을 다 했다고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대사 같은 게 있죠. 그 얼굴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마지막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JR에게 하죠. 맞아요. 영화 중에 중요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도 바르다의 노화? 앙부 노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되게 체념의 정서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주사 맞는 거 그렇지 않냐고 했을 때도 뭐 안달루시아의 개를 생각하면 전혀 뭐 아무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좀 허세가 좀 있죠. 저는 되게 이러면서 볼 때마다 그렇게 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요? 역시 눈 깜짝하면 위험하니까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정돼 있어서 깜짝할 수가 없죠. 그렇구나. 네. 그러네. 저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끔찍하다기보다 뭔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딴 얘기 영화랑 상관없이 그 안달루시아에게 눈 자르는 장면이 삽입돼 있는 영화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 장면 너무 싫어서 저도 이렇게 그냥 눈 뜨고 쭉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는 그 부분에 그쵸. 약간 반사적으로 감게 되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요즘은 또 막 페미니스트적인 분석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찾아보다가 가장 최근에 출연했던 작품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나 봐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의 최초의 여성 감독 혹은 최초의 감독이라고 여겨지는 알리스 기 블라시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아네스 바르다가 거기에 나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최초에 뭘 한 여성들을 지칭할 때 영미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트레일블레이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길을 이제 없는 길을 불을 질러서 길을 냈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인데 공교롭게도 알리스 기 블라셰와 아네스 바르다를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라서 재밌는 연결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JR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진 찍고 그 벽에다가 크게 붙여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인데 뭐 이민자들의 얼굴을 엄청 크게 인쇄해서 판테온 바닥에 장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이든 노인들의 얼굴을 쭈글쭈글한 벽 위에다가 붙여서 뭐 작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되게 얼굴과 관련된 사진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아이디어에 큰 틀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둘이 영화 초반에 바르다와 JR이 만날 때 서로가 서로의 작품에서 본 얼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JR은 이제 말이 안 나오네.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의 클로즈업이나 아니면은 벽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큰 벽화를 두고 서 있는 인물들이나 뭐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바르다는 아까 제가 언급한 JR의 작업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시작 부분에서 약간 귀엽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길에서 만나지 않았다. 우리는 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지 않았다. 빵집에서 만나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우연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런 우연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들이 해온 작업을 차곡차곡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기결처럼 만나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재밌는 게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좀 랜덤하게 가보자라고 했고 약간 희미한 연결점이 있거나 기억이 있는 곳을 주로 가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게 JR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간 곳인데 거기서 뭐 바르다가 아는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그런 식의 우연은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재밌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저는 이 둘이 서로의 작업에 대한 기억을 얘기할 때 거기서 이 둘을 연결짓는 건 얼굴들을 이제 뭐 기록하고 보여줬다는 건데
거기에서도 저는 약간 둘 사이의 차이 같은 것도 또 동시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얘기하면 이 원제로 하면은 비지지스 빌리지스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운율감이 있죠. 그게 바르다의 특징이죠. 말장난. 그리고 네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의 저는 같은 단어로 들리고 바르다와 JR이 하는 작업이랑도 연결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르다의 작업은 어떠한 장소에 있는 얼굴들을 포착하는 거라면은 JR의 작업은 어떠한 얼굴들을 포착되도록 전시한다는데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영화라는 게 다 어쨌든 포착한 거를 상영하는 거고, JR 작업 역시 포착한 거를 전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뭐랄까 강조점 같은 거는 서로 약간 다르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도 이게 얼굴이란 장소들을 통합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Faces Places에서 하는 게 장소들을 방문하고 그 장소에 있는 인물들의 사진으로 그 벽 등에 설치함으로써 인물이랑 장소를 결국에는 결합시키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얼굴을 공간에 담는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물들은 애초에 공간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안에 존재하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그 사진에 찍혀서 전시되는 자식이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르다와 JR이 자기 이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얼굴이라는 거의 특성이 이미지가 아닌 이상 볼 수 없는 거니까 영화나 사진이나 거울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게 자기 얼굴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게 뭐 영화적인 것 혹은 그 이미지적인 것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점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R이 하던 작업 방식을 거의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물보다 크게 어쨌든 사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고르는 사람들이 약간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JR이 예전에 해온 작업들도 뭐 이민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실물보다 크게 만들어서 시선을 끄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바르다도 꾸준히 자신의 주제들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베가본드 같은 게 그게 달한 경우일 것 같고, 아니면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기의 관심을 계속 갖고 작업을 하던 바르다에게도 좀 재미있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JR의 작업의 특징은 그 크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좀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도 또 바르다와 JR의 차이점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오래된 유적 같은 데 갔는데 JR이 안 예쁘다 장소가, 그런 얘기를 그게 하고, 유적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폐허 같은 거 아니에요? 건설 중인 것. 그래서 아직 이게 벽밖에 없고 막 콘크리트 막 이런 거고 너무 안 예쁘다고 막 웃으니까 바르다가 시작에 예쁜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부분이 있죠. 영어라서 내가 못 알아들었나? 저는 다르게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항상 예쁜 데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 사이의 작업의 차이가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왜냐하면 바르다는 의미를 먼저 찾기 때문에 그 인물을 실제 사이즈랑 동일하게 그곳에다 설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JR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비슷한 얘기 같은 걸 해서 그 둘 사이의 온도차 같은 것도 되게 맞아요. 네, 잘 드러나서 재밌죠. 그 둘 사이의 차이 같은 게 사실 이 다큐멘터리 보는 도중에 순간순간 드러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재밌는 부분이고요, 이 영화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르다가 질색팔색하는 게 이제 JR이 절대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어떤 그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고다르와 연결 짓는 부분이 초반부에 오프닝에서 설명할 때 네네. 잠깐 나오는데 실제로 그 장면만 보면 되게 고다르랑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선글라스 쓰고 그런가? 모자 쓰고 그러면 뭐 비슷하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거기서 고다르와 연결을 지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의 최종 목적지를 은연중에 설정을 해놓고 그쵸. 거기서 또 하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게 고다르와 바르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처음에 시작했던 우연에 대해서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 고다르와 그 단편 영화를 찍은 게 이제 클레오 영화에 삽입돼 있고 그걸 작업할 당시에 바르다의 나이가 현재 뭐 JR의 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오프닝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스럽기도 하지만 뭐랄까 되게 다 계산된 오프닝이라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편집에서 쓴 거죠. 네, 편집에서 계산해서 넣은 거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실제로 있었던 일과는 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어떻게 끌고 나가자 했을 때는 없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바르다가 뭐 자기는 이제 기억이 자꾸 잊혀지니까 사진을 찍어서 남겨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그 첫 번째 동네에 가가지고 그 처음 이 작업을 벽에다가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바르다가 최근에 해왔던 작업들이 다 약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에 초점이 가 있어서 진짜 바르다가 자기 내가 늙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막 안타까우면서 뭐 예를 들면은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전에 했던 다큐멘터리들 그리고 TV에서 했던 From Here to There라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의 예전 작업들을 돌아보고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뭐 크리스 마커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작업들인데 정말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둔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런 영화들이 재밌는 건 시작을 보통 집에서 하더라고요. 아니면 끝을 집에서 내는데 바르다가 영화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다게레오 타임은 이제 그 집 주변의 가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집이 엄청 중요한 의미라는 점에서 그 두 번째인가에 간 탄광촌에 그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 얼굴 이렇게 벽에다 붙여주면서 이제 우린 친구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뭔가 같은 집에 오래 계속 살고 있는 동질감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기의 시작점인 그 집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최근의 영화들이 다 그런 경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 영화도 사실 그 회의 장면이 다 바르다 집에서 촬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기억하려고 이미지로 기록하는 건데 사실 이 영화가 그래도 어쨌든 재밌는 점은 이 실패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 실패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앙드레 바쟁의 그 유명한 사진적 영상의 존재론에서 말해진 그 박제된 미라로 승리를 선포하지만 사실상 현재 와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결국엔 이게 승리라고 생각했던 게 승리가 사실은 반쪽짜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조차 되지 않는 승리처럼 보이는 패배였고 필름도 뭐 디지털도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죠. 예, 않은 것처럼 이제는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게 기록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기념품일 뿐이지 그 존재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영화가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영화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게 기억의 보존이라는 그 박제의 의미에서 결국에는 패배하는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이제 뭐 일종의 시도를 해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좀 뭐 애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영화에서 바르다가 정말 패잔병처럼 저는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물리적으로도 나이도 들었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뭐 그런데 근데 그 바르다가 자기가 눈이 흐릿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든 그런 조건들을 승화시키고 싶은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흐릿해서 더 행복하다는 게 뭐 진짜이기도 한 점이 사실은 이제 바르다가 JR에서 고다를 본 거는 정말 선글라스랑 모자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영화가 얼굴 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거는 이 바르다는 그게 얼굴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고 JR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서 사실 고다를 연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개성을 지우고 그 인물의 도상적인 이미지를 지워야지 거기에서 이제 그 백제에서 자기가 그 이미지를 자기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게 좀 갖춰져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좀 동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게 가장 잘 드러난 게 그 어디였지? 생푸뱅이라는 지역의 바닷가에서 바르다가 예전에 사진 찍을 시절에 친구를 벽화로 만들면서 그게 이제 하룻밤만에 바닷물에 의해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확히 그런 이미지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에 대한 실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종이라는 매체 자체가 워낙에 결국은 풍화되고 많은 것이라서 뭐 JR이 평소에도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영화라는 매체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필름에서 뭐 디지털로 점점 뭔가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미지는 결국 기억이고 그게 바르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미지 자체가 어떤 손에 잡히는 실물이 아니라 결국 사라져버린 거 우리가 뭔가 붙잡고 열심히 붙잡아 놓다가 결국 언젠가 놓아줘야 되는 그런 거라서 쓸쓸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바르다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계속해서 JR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벙커 무너져 내린 벙커에 기록할 때도 그 JR이 그 기에 네, 그 동작을 취하고 그 사진을 찍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거기에서 그 바르다가 이제 자신의 추억을 회상할 때 뭔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막 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무덤에도 가잖아요. 네네.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한참 보다가 사진 찍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JR이 몇 장 안 찍었다 했더니 그럼 내가 한 장 찍어야겠다 이러면서 찍는데 너무 그 보잘것없는 걸로 어쨌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슬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물론 그 고다르와의 엔딩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바르다가 고다르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영화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다르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서 루브르에 가서 아주 짧게 찍은 영상이 삽입돼 있잖아요. 그 휠체어 타고 이렇게 구계자들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건데 그때 저는 좀 되게 그 부분이 좋았던 게 바르다가 휠체어를 타고 그 수많은 그림들을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줬던 작가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도 너무 그 뭐랄까 되게 아련하고 본인이 미술사를 공부했고 거기 그 유산에 빚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를 이제 본인은 뛸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젊은 JR이 그걸 밀고 너무나 유쾌하게 달리는데 슬픈 장면이죠. 네,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너무나 슬프고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같은 게 정말 바르다가 생각하는 승화가 있는 장면이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정말 이미지를 본 게 아니니까. 실제로 눈이 잘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빨리 달리면은 이게 쓱쓱 지나가는 거니까. 자기 안에 있던 거를 영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소가 그 장소의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자기 안에 있던 기억의 이미지가
영사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네요. 결국 네. 다 기억이네요. 이미지가. 그런 면에서 사실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고다르가 영화를 발명했다는 말은 그냥 유명한 말이죠. 아니 유명한 말이보다는 많이 흔히 쓰이는 많이 말이죠.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뭐 그 그리고 유명한 말 몇 개 있잖아요. 영화사는 고다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도 있고. 소름 돋네요. 소름 돋는 말이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다르가 언급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결국 바르다가 고다르와의 우정을 돌아보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뭐랄까 이 영화는 로드무비 같은 영화잖아요. 네네네. 성인 이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로도 보이는데 네. 뭐 성인이 된 지 너무 오래된 바르다와 성인이 된 지 조금 지난 그 JR의 우정인데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대화하듯이 넣은 나레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썼다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에 고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는 것도 그 일부지만 서로 선물을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JR은 늙은 바르다의 눈과 발을 기차에 붙여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선물을 해주면 고다르에게 데려가는 것으로 바르다가 화답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래된 우정은 또 마치 이미지처럼 점점 약간 멀어지고 그 자리에 어쨌든 좀 흐릿하지만 새로운 우정이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는 엔딩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버디 무비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바르다랑 JR이 고다르를 만날 수 없었던 거는 약간 당연한 기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일단은 바르다에게는 JR이라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고다르를 비추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누벨바그의 현장성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계획된 실천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게 맞기도 하고 그렇네요. 또 과거의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실패하는 일이기 때문에도 이거는 불가능한 물리적으로야 가능하지만 맥락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장소가 어쨌든 기억 이미지를 불러낸다고 한 부분도 고다르가 남긴 메시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같이 놀았던 카페인가? 식당인가? 뭐 이름, 네, 레스토랑.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자크드미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고 또 고다르와의 우정에 대한 기억도 돌아오고 그런 게 이 영화를 고다르가 정확히 파악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몰랐을 것 텐데. 정말 기획하지 않은 것이라면 굉장히 영화적인 순간이라고도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인터뷰에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라고요. 실제로 고다르를 못 만났냐? 실제로 못 만났다. 그 이후로도 연락한 적이 없냐 했더니 내가 이 영화 만들고 DVD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상당히 삐진 듯한 인터뷰.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고다르 성격이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연락하는 것도 네. 웃기지 않을까요? 아니 뭐 따뜻하게 잘 봤다고 얘기할 수 잘 있겠죠. 봤겠죠, 뭐. 네. 봤으려나?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고다르가. 그 영화를? 네. 왜냐면은 고다르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바르다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게 뭐, 그러니까 진짜로 싫어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지향점이 달라서 뭐랄까 그 고다르의 입맛에 맞는 영화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약간 예전에 특히 바르다의 작업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는 그 공장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어주는 것 그리고 뭐 그 다른 데 동네에 가서는 마을에 종탑을 3대째 올리고 있는 남자를 굉장히 가까이서 그 장면 되게
엄청 가까이서 찍혔죠. 다른 장면들이랑 다르게. 공간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뭔가 그 각도가 굉장히 어떤 친밀감을 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뭐 또 예술가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꼈겠죠. 그 병뚜껑 맞아요. 아티스트랑도 친밀감을 맞아요. 느끼잖아요. 그 병뚜껑 아티스트 톤이라는 산속에 사는 분은 특히나 제목 뭐였지? 이삭 줍는 사람들과나 라는 이제 바르다의 예전 다큐멘터리에 보면 뭐 이렇게 버려진 거 주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도 떠오르게 하고 그 다큐를 통해서 바르다가 얘기했던 게 자기도 버려진 조각들을 모아서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저씨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전인가 후에 바로 그 하트 모양 감자가 인서트 돼 있는데 그 전인가요? 그, 어쨌든 그 네. 주변으로 그 하트 모양 감자 자체가 이제 그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라는 영화에 풀것 대한 같아요. 후에 넣었던 그 발 모양이랑 겹치는 거니까. 맞아요 후네요. 음. 그 하트 모양 감자 같은 게 이제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기도 하고 본인이 워낙 감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실 하트 모양 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감자는 상품성이 있으려면 예뻐야 되니까 기형적으로 생긴 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멀쩡한 감자인데 버려지는 감자들이 있고 그걸 이제 주워서 사람들이 요리를 해 먹고 싶어하는 그 뭐 홈리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집은 있으나 주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주우러 가는데 사람들한테 그 줍는 걸 허락해주면 계속 오니까 많은 농장주들이 진짜 그냥 멀쩡한 감자를 버리는 걸 택하거든요. 그 나눠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바르다가 거기서 많이 발견한 게 귀엽게 생긴 하트 모양 감자인데 그걸 막 모아서 이제 사진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자신의 과거를 또 돌아보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도 버려진 장소에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들 잔뜩 초대해가지고 네, 그 버려진 마을 공사를 들어갔다가 완공하지 않고 버려진 마을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작업을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어쨌든 버려진 마을이고 무덤 같은 것도 버려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려졌단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는 곳이죠. 네. 뭐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나 의미를 연결시키죠. 그 앙리 브레송의 무덤도 그렇다면 사실 루브르 박물관이야 뭐 사람이 많지만 박물관도 사실 무덤이고 무덤이니까. 네네. 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좋게 봤지만 사실 보면서 약간씩 거슬리는 게 좀 있었는데 불편한 지점이 염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염소고 이분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고 삶의 통찰이 있으셔서 그런지 제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약간 제 기분에 거슬리는 뉘앙스의 말을 가끔 하시긴 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JR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트집 잡는 것부터가 이미 제 취향이 사실 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 친해지면서 이거는 choose an appearance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코스튬의 일종이다. 네, 되지만 너의 머리 색깔도 코스튬이다라고 JR이 반박하죠. 네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건 슬프기도 하고 약간 거슬리기도 했는데 마르다가 눈이 안 좋아서 그 계단에서 이제 시각 테스트하는 거를 시력 테스트하는 이미지들을 펼쳐놓고서 뭐 사진을 찍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대상과 나와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시력이 흐릿해져서 행복한 게 거리를 갖고 볼 때 뭐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 JR의 거리 얘기를 하니까 혹은 어부부라고 위에서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이제 좀 이중적이죠.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사실 죽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걸 위에서 본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어쨌든 저한테는 그 약간 내려다본다는 말처럼 약간 들리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염소의 뿔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농장을 비교하는 완전 앞뒤로 배치해가지고 대놓고 비교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가 좋은 건지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쵸. 뭐 근데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걸로만 보면 네네. 저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그냥 뿔 없는 염소들을 보여주고 얘기를 했어도 그냥 사람들이 어떤 맥락을 대충 이해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까 좀 그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저는 근데 의견을 피력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그건 의견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게 뭐가 괜찮은 건지 알아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게 좋은 거다라는 전제를 놓고 그냥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의견이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의견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한데.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훼손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네네네. 어떤 종은 귀여우라고 귀를 잘라가지고 되게 귀여운 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거는 예를 그런 걸 들어서 그냥 그런 것 뿐이고요. 네. 사실 이 케이스를 보면은 그 염소가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폭력성? 예, 저도 뭐 잘 몰라서 뭐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제가 여기서 뭐 그걸 되게 강화 피력한 건 바르다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말 그대로 그 폭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좋다는 고정관념 자체가 저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걸리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예를 들면 뭐 사실 고양이 중성화 문제라든지 항상 자연적인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들의 웰빙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그렇죠. 뭐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양쪽 다 저는 좀 보면서 좀 방해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때까지 다른 동네에서 했던 것과도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지? 꼰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기성세대. 기성세대죠. 기득권은 아니죠. 그것도 뭐랄까 나이 드신 분들의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는 혹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끔 냅치는데 예를 들면 뭐 또 저는 르아브루에서 그 항구 노동자들의 아내들을 만났을 때 이제 얘기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뭐 남편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뒤에가 아니라 옆이라고 왜 뒤에라고 말하냐는 식으로 갑자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뭐라 그래야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 뭐 처음 본 사람들한테 근데 물론 이제 의도는 그렇겠지만 네. 바르다가 너는 왜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왜 비사이즈가 아니라 비하인드라고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되게 쫄아가지고 비사이드인 것 같다라고 한 부분이 약간 마음 아프긴 했지만 저는 그거는 본인의 언어 습관도 돌아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바르다도 자기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된다고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고요.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르겠어요. 염소 같은 부분은 저도 볼 때 좀 싶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벽화를 보고 뭐 마을 주민이 한 명 와가지고 막 이거 뭐 벽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뿔 얘기를 해줬더니 뭐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되게 유익한 이야기였다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가잖아요. 네. 이제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자기가 이렇게까지 다룬 당위성을 설명하는 인터뷰였겠지만 정확히 그런 일을 위해서 본인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뭐 알아보고 뭐 각자의 조사를 해서 각자 의견을 세우면 더 좋은 거고 뭐 본인은 아니라니까 아닌 거고 뭐 그런 게 아니겠나. 근데 뭐 그거는 바르다의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다큐멘터리의 역할이 덤으로 얻어지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그러니까 바르다가 이거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그런 거이길 바라는 거죠,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귀여운 이미지인 건 맞지만. 그 두 씬을 서로 배치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벌써 끝났나? 추천작? 추천작? 오늘 진짜 쾌속으로 진행되네요. 네. 저는 여태까지 저의 패턴을 보면 네. 이미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짐작이 전혀 안 가는데 그래요? 궁금해. 저는 10년 전에 나온 네. 아네스 바르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인 아네스의 해변.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일 수도 있어요. 국내 제목은. 알고 보면 바르다의 해변이고. 아니 원제는 아네스의 해변인데 이 영화는 시작 장면부터 이제 해변에서 바르다가 뒤로 걸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 대사가 나는 늙고 작은 여자를 연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열어보면 각자의 풍경이 그 안에 있는데 자기를 열어보면 그게 해변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그 제목이 뭐죠? 데뷔작? 푸엥트 쿠르트로의 여행? 그 영화를 찍었던 해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기가 영화 속에 담았던 해변이나 살았던 해변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미술사나 사진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영화라는 것이 그리고 개별 작품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뭐 그런 걸 돌아보는 작품인데 시작부터 막 그 해변에서 뒤로 걷고 뭐 거울 설치해서 스태프들 얼굴 보여주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그런 의도를 잘 보여주는 거란 생각이 들고 이 사랑한 얼굴들 같은 영화에서처럼 조금 이렇게 연출된 장면들이 많아요. 사랑한 얼굴들 같은 경우는 오프닝에 걷는 장면 같은 것들이 연출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지? 뭐 연출된 장면 되게 많은데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도 재밌는 연출된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설치 미술이나 퍼포먼스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해변 도시에 가서 그 골목 한복판에 그 해변의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직원들 이 책상을 하나씩 가져와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거를 재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화 받으면서 시네 타마립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 업무를 하고 아네스 바르다도 그 책상 중에 하나에 앉아있고 뭐 이런 귀엽네. 것들이 있는데 되게 귀엽고 본인의 삶을 가장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자서전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밌게 봤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자크 드미를 위해서 만들었던 낭트의 작고라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죽음과도 뭔가 겹쳐져 보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기에 좋은 작품이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였나? 그 서울 아트시네마의 그 김성욱 전 프로그래머이신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말이 있는데 고다르에게는 영화나 자신의 삶이 독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바르다에게는 그 자화상이 타인들과의 행복한 기억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영화 우리가 오늘 다룬 영화의 엔딩을 생각나게 하면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변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 추천작은 필립 가렐의 그녀는 햇빛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영화고요. 85년 영화인데 뭐 흑백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끊임없이 인물들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영화고요. 뭐 이 얼굴들을 제외하면은 이 영화에 남는 게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추천 전에 다시 좀 보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시간이 없어서 다시 못 봤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에 의존해서. 네. 근데 뭐 저도 다음 에피소드 녹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볼 생각이니까 같이 보시고 그래도 몇 마디 하자면은 필립 가렐의 약간 자서전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억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예고 없이 무분별하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들, 그 기억들이 불연속적으로 편집돼 있고 또 그 까렐의
헤어진 연인에 관한 영화이기도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이게 실패한 관계 그리고 실패에 관한 영원히 새겨진 실패인 거죠. 이 영화로 인해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영화가 그 실패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되게 무의미한 시도 같은 것이기도 슬프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이 Faces Places랑 맞는 영화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 프랑스 뉴웨이브 시기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필립 가렐의 그녀는 햇빛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를 추천작으로 하겠습니다. 필리카르 영화가 네,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런가요?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저도 많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또 어떤지. 그렇습니다. 오늘 순식간에 녹음이 끝났고요. 저희가 이렇게 거의 1시간 만에 녹음을 한 경우는 드물지만 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유전, 공포영화 유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C'est des rives, c'est assez beau, hein? C'est le jeu. Ce train ira dans plus d'endroits où tu n'iras jamais. En fait, tu vois flou et t'es contente. Et toi, tu vois tout foncé. Et tu es content. Arrête parce qu'elle essaie de me faire enlever les lunettes. Un visage, c'est beau. Le but, c'est le pouvoir de l'imagination.